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신부가 구속이 됐다. 또 딸은 사망을 한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성폭행이 시작된 게 이 피해 여성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금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뭐 의부신 아버지나 뭐 이웃이 아니라 친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에게는 이제 어머니는 안 계셨고 이제 형제자매도 없다 보니까 아버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둘만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워낙에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가 지속적으로 됐다 보니까 외부에는 제대로 알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고요.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이걸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일단 임시거처로 왜냐하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제 성범죄 피해자나 뭐 아동학대 피해자 같은 경우. 그래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던 중에 아마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 압박감을 이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러자 이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자백 취지로 수사에 임하다가 네. 나 한 적이 없다라고 돌변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될 상황이라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10년 동안 이런 만행이 저질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좀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없었을까? 왜 임시거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막을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두세 가지 점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그 고립되어 있어서 네. 그 자신이 이제 양육할 수 있고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존재가 이제 또 성폭력 가해자일 때 어린 피해자로서는 사실 피해를 호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피해를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주변과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격리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방식을 좀 이번에 문제를 통해서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아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임시거처로 아까 옮긴 다음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가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증오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 유일하게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와 이렇게 형사 고소, 가해자, 피해자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범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과 수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인 지원이 네.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보호가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님. 그렇죠. 이 딸이 폭행을 당했던 딸이 임시거처에 있을 때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이게 임시거처에 있을 때 분리 조치를 하면 네. 이를테면 그런 조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에게 네. 언제든지 임시 거주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뭐 네. 휴대전화나 이런 여러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아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워치 같은 거를 착용을 하게 해서 네. 바로 그걸 작동하면 뭐 수사기관이 출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 주변을 더 순찰하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그런 조치는 사실 수반해가지고 보호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본인이 사실상 의지하던 유일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뭐 정서적이나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잘 막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게 인지가 됐으면 뭐 24시간 뭐 그러니까요. 밀착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돌봐드린다든지 네. 동반 보호를 한다든지. 보호가 반드시 수반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구나. 구멍이 있었구나.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8855님, 인간의 파렴치 끝을 보여주네요. 법 좀 강화합시다. 제발이요. 8901님, 친부 사람 맞습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나옵니다. 8698님, 어쩌다가 악마 세상이 되었나요? 친부가 아니라 악마네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 이 친부의 범죄, 만행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네. 지금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진술 조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증언의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밖에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피해자 증언의 일관성과 그런 내용들이 계속 검증이 되고 해야만 이제 유죄 판단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요. 네. SNS 내용도 뭐 있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신족 성폭력이나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을 한 상황에서도 네. 이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기소되고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일단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혐의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인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 건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기소와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장 변호사님, 끝으로 네.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가 듣게 되는 캠페인 중에는 좀 평소에 이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모르는 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아버지와 딸, 물론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계 당국이나 좀 더 확인을 하는 좀 네. 절차가 필요했지 않았을까? 주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아동학대를 비견을 하자면 네. 아동학대도 계속 이슈가 되니까 원래는 학교에 안 나오던 아이들 그냥 방치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어느 시기에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체크를 해나갔거든요. 네. 이건 또 이제 성년이긴 하지만 아마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이 피해 여성이 이런 의문도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실상 촘촘하게 이 규명이 됐었다면 이런 식의 비극은 없었을 거고 네. 또 이 뉴스를 듣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음. 일단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 피해가 네. 고스란히 나의 죽음으로 귀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족 성폭력은 굉장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격리하고 이런 부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분한 지원과 어떤 상담 이런 게 수반돼서 안정시키는 이런 대책도 같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해서 결과적으로는 좀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371님, 딸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눈물이 나네요. 평생 참여하며 살게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두 번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왜 계속 드려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김성훈 변호사님, 장윤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